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11 배열 1차원 배열인데 파이썬에서 1차원 배열을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혹시 2차원 배열도 배우셨나요? 2차원, 3차원은 안 배우셨죠? 쓸 일도 없고요. 오케이. 그럼 배열은 여러분이 좀 익숙할 텐데 이제 포인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먼저 11장은 배열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파이썬에서 배운 배열 지식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시어너랑 혹시 뭐가 다른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 254페이지를 볼게요. 보이시죠? 이것도 좀 쉬워서 해야 되겠다. 자, 단순하게 배열은 둘 이상의 변수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걸 배열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열을 이렇게 변수의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 255페이지 다음 장의 가운데 그림 11-1을 보면은 길이가 4인 인트형 1차원 배열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int 1 dim ar 하고 4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게 길이가 4인 1차원 인트형 1차원 배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4칸이 열리고 이게 하나가 4바이트란 뜻이에요. 인트니까 4바이트인데 4바이트가 4개가 있다. 그래서 길이가 4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4바이트씩이니까 얘네는 16바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값을 저장을 할 때는 0, 1, 2, 3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 하면은 이거를 뭐 AR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게 0에는 0이 들어가고 이게 약간 파이썬이랑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0부터 시작해요, 얘가. 4가 없어요, 그리고. 4로 선언을 했지만 4가 없어. 그것도 신기하죠? 파이썬 안 그렇죠? 파이썬도 그래? 아니 근데 이게 파이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인덱싱 할 때. 내가 알기로는 뭔가 다른데, 이게? 근데 이제 파이썬은 그 배열을 선언할 때 네. 저런 거 안 썼던 것 아, 4를 안 써요? 네, 얘도 안 쓸 수 있어요.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얘도 안 쓸 수 있어요. 시야를 0, 1, 2, 3 해가지고. 네. 그랬던 파이썬도 0으로 첫 번째를 0으로 슬라이싱이나 인덱싱 할 때. 렌스하고 마이너스 1을 써는 그렇죠. 맞아. 랭스 함수, 맞아. 여기는 랭스 함수가 따로 없어서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써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긴 하는데 그게 조금 불편해요. 랭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무조건 없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 여기다가 0, 1, 2, 3을 쓰면은 그냥 이 컴파일러가 보기에도 이 배열은 길이가 4짜리구나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줘도 되는 건데 자 그럼 언제 써줘야 되느냐?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선언해 놓고 스캔F를 이용해서 그죠? 스캔F를 이용해서 받을 때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폼을 돌려가지고 이제 i는 0부터 i가 4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스캔F를 넣어서 이제 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렇게 4를 입력해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C 언어가 약간
바보스러운 게 길이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좀 충분히 주고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처음에 선언을 이렇게 좀 숫자를 넣어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입력하는 게 아닌 이상은 꼭 배열에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 배열 그 크기를 선언해줘야 된다. 이게 약간 C 언어랑 파이썬의 다른 점 같아요. 파이썬은 아마 안 이럴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잘 몰라요, 제가. 그래서 뭐 여기서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배열을 이렇게 선언하고 배열의 값을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셨듯이 포문이랑 스캔F를 써서 하시면 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스캔F를 포문 안에 집어넣었던 적은 없었나요? 있었나? 한 번이라도? 와일문에는 집어넣은 적이 있었죠. 포문 안에는 집어넣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while은 몇 개를 돌리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 scanf에 0이 들어올 경우에 리턴 밖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짰기 때문에 while문에는 썼었고 포문은 몇 개를 돌릴지 정확하게 아는 상태에서 돌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당근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0,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C, E. 자, 문자를 입력할 때는 당연히 int가 아니라 어떻게? 캐릭터. 뭐가 되겠지? 이렇게 해주면 문자는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은 문자열일 경우는 이렇게까지 입력을 이제 해줘요. 네. 이게 혹시 파이썬도 그런가요? C 언어는 마지막에 얘가 나와야지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널 문자라고도 하고 널 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그냥 null 이렇게 써도 돼요. 따옴표 없이 그냥 null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널 문자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4로 하고 이게 ARR0이고 ARR1, ARR2, ARR3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0, 1, 2, 3 이렇게 돼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입력할 때는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 보통은 이렇게 입력을 안 해요. 누가 뭐 어떤 문자열을 미리 이런 식으로 C 언어 안에다가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해놓겠어요. 다 스캔F로 받아서 쓰겠죠. 스캔F로 받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이제 마지막에 딱 입력이 되고 끝나기 때문에 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캐릭터로 입력을 할 때는 그냥 뭐 입력을 할 때는 윗따옴표를 붙여서 입력을 하면 되고 그냥 할 때 숫자를 입력할 때는 이렇게 그런 거 없이 입력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뭐 캐릭터 입력을 할 때는 마지막에 이거를 같이 입력을 해줘야 된다. 아니 여기 보면은 256쪽에 보면은 뭐 마지막에 널 문자가 없으므로 문자 배열 해가지고 입력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입력을 하는 걸로 통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캔F로 입력을 받으면 자동으로 저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문자열은 항상 마지막에 저걸로 끝난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261쪽에 보시면 가운데 그림 11-4 해가지고 그 캐릭터
str14 열고 굿모닝 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자동으로 마지막에 그 슬래시 0이 들어가 있죠. 배열 안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은 하나하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방 하나하나에 저게 글자가 하나하나씩 다다다닥 들어가요. 그래서 숫자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한 개, 문자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던 거랑 이거랑 해서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얘기한 것들이 숫자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254쪽부터 해서 이제 쭉 해서 260쪽까지 나와 있고요. 사실은 260쪽에 있는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형 배열, 그러니까 인트형 배열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지에 대한 이제 예제인데 또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생각해보니까 파이썬에서 이미 신물나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261장부터 1쪽부터 쭉 이제 보시면은 이제 문자를 어떻게 배열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예. 263쪽에 스캔F 함수를 이용한 문자열의 입력 이 부분만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 파이썬에서도 문자열을 다루죠. 당연히 다루겠죠. 거기랑 좀 비슷할까 모르겠는데,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str 50하고 그냥 숫자를 써줬죠, 안에다가. 인덱스는 문자. 시간만 되면은 모든 건 다 써보면은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s가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문자를 입력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출력을 한번 한 다음에 이번에는 한 문자 단위 출력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제인 것 같아요. while문을 썼네요. while문을 써서 str 인덱스를 집어넣고 이게 같지 않다? 뭐랑? 널문자랑 같지 않을 때까지. 널문자는 항상 마지막에 출력이 되는, 저장이 되는 문자니까 널문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while문 안을 돌린다. %C로 돌리죠. 한 글자씩. 여러분 익숙할 수도 있는데 한번 환기하고 넘어가는 건 나쁘지 않아서
예. 안녕하세요. 앉으십시오. 네. 썼는데, 돌려볼게요. 입력받은 문자를 문자 단추. 아, 그렇구나. 잠깐만. 긴 게 뭐가 있지? 이어서 씁시다.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방금도 그랬는데, 굿하고 한 칸 띄고 모닝을 치잖아요. 그러면 얘는 스캔F는 한 칸을 이렇게 띄워주면은 다음 입력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해버려요. 네, 엔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세요 할 때 5하고 12 하면은 두 개가 입력이 됐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굿모닝을 치면은 얘 입장에서는 굿만 입력을 받은 거예요, 굿만.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일이 굿이라고 나오고, 문자 단위를 출력한 것도 굿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걸 피하는 방법은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뭐 배울 건 아니고, 이렇게 이제 빈칸 없이 그냥 쳐주면은 굿모닝이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방법이 두 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s로 받고 그 대신에 %s를 받을 때는 여기다가 이거 end를 써주지 않습니다. 주소를 쓰지 않아요. 네. 이걸 왜 안 쓰는지는 오늘 배울 거예요. %s를 쓸 때는 end 연산자를 쓰지 않아요. 주소 연산. 네. 오늘 배울 겁니다. 12장에서. 그리고 %s를 쓸 때는 str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입력했던 게 그대로 나오는데 빈칸이 만약에 있으면 빈칸 앞에까지만 나온다. 근데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개씩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포문을 안 썼네요. 포문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거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돌렸네요. 포문 써도 돼요.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면서 걔네가 이게 옆슬래시 0이 나오기 전까지 넓은 자가 나오기 전까지 돌려주면은 마지막에 넓은 자가 나올 때 이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엔터를 한번 쳐주는 그런 형식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을 받든 숫자를 받든 그 한 개 한 개에 접근을 해서 출력을 하든 그걸로 뭐 썸을 하든 에버리지를 하든 계산을 할 수도 있다. 한 개 한 개 접근을 해서. 근데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마지막에 널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널문자를 이용해서 뭐 전체를 출력한다든지 뒤에서부터 앞으로 출력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진다. 뒤에서부터 세 글자만 출력한다든지 널문자라는 게 딱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파이썬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자, 264쪽 넘어가서 엔드 연산자 빼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65쪽에 자, 스캔F 함수 호출을 통해서 입력받은 문자열의 끝에도 널문자가 삽입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캔F를 이용해서 문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마지막에 널문자가 삽입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str 해가지고 되게 충분히 긴 배열을 미리 선언을 해놨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이유가 자동으로 널문자가 딱 선언이 딱 돼버리면은 그 뒤에는 안 쓰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냥 충분히 길게 잡아줘도 상관이 없게 돼요. 어차피 앞에서만 써요. 근데 또
그렇진 않은 게 이게 배열을 잡아준다는 얘기는 내가 앞으로 이 공간을 계속 쓸 거야 라고 컴퓨터에다 말을 해줘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럼 메모리 소모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그러면 난 천 써야지 이러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C 언어에는 멜록, 켈록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건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시간이 남으면 할 거고 마지막에 저희가 파일 입출력을 배울 건데 그거랑 좀 관련이 있어서 할게요. 네, 멜록 켈록 그 부분을 하면은 좀 여러분이 나중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할 때 그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서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66쪽에 문자열의 끝에 널 문자가 필요한 이유, 너를 이용해서 문자열이 끝났다는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한 글자씩 컨트롤을 와일문 같은 거나 포문을 이용해서 한 글자씩 쭉 인쇄를 할 때 효과가 있으니까 마지막을 안다는 거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268쪽에 예, 그 파트 MVC 프로그램이면 예, 노른자를 지정해서 프로그래밍은 출력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 프로그래밍 아예 삭제된 남아는 있어요. 남아는 있는데 얘가 이제 이 퍼센트 S를 써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요. 항상 앞에서부터 출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하다가 넓은 자가 생기면은 그냥 끝난 걸로 간주를 하고 넘어가는데 계속 들어는 있어요. 메모리 안에.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이제 포인터가 들어가면 접근이 가능해지거든요. 아니면 그냥 배열로 해도 되겠네. 배열로 해도 되겠네요. 그냥 지금 보면은 여기 266장 그 문제 거기에 8번째 줄 보면은 원래는 없던 널문자인데 8번째에다가 널문자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뒤쪽에 프로그래밍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프로그래밍을 다시 출력을 하려면은 str9부터 해가지고 다음 널문자까지 출력이 되게 하면 되겠죠. 그런 것도 while문을 따로 써가지고 없어진 건 아니다. 네, 없어진 건 아니다. 좋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시면, 자, 그리고 이제 267장에 참고해가지고 널문자의 ASCII 코드 값은 0이라고 돼 있어요. ASCII 코드 값은 뒤에 어펜덱스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널문자가 0이라고 돼 있나 봐요. 그래서 널문자는 웹다운표하고 역슬래시 0으로 해도 되지만 그냥 0으로 입력해도 이제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좀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문자열을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0을 집어넣는다? 0은 숫자인데?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역슬래시 0으로 통일하시면 좋겠어요. 괜히 아스키 코드까지 생각하면은 머리 아파요. 자, 그래서 268쪽에 배열 기반의 문자열 표현해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문제 2번만 한번 해볼게요. 문제 2번만. 왜냐면 제가 포인터에 좀 시간을 많이 쓰고 싶어서. 자, 캐릭터형 배열을 50 이렇게 해주고 연관어가 몇 단어일지 모르니까 50개나 안 되겠죠? 그 다음 배열에 저장된 입력을 받고 명단어를 입력해 주고
자, 0 단어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띄어쓰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단어니까. 그러니까 이건 %s를 쓰기에 정말 딱 좋아요. %s, s는 스트링,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RR. 스트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받을 때는 배열을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 되고 여기다가 and 이런 거 쓸 필요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입력이 됐죠. ARR로 들어오고 그 다음 배열에 저장된 영단어를 역순으로 뒤집는다. 이때 널문자의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뒤집고 나서는 제대로 뒤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보자.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널문자의 만약에 love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여기에 슬래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저장이 되는데 얘까지 뒤집어 버리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만 깔끔하게 E, V, O, L로 뒤집고 여기는 역슬래시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제 뒤집으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왠지 포문 같은 거 잘 쓰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일단 호, 호, 그렇지. 일단 길이를 모르니까 길이를 모를 때는 while문이죠. while문을 쓰는데 ARR 인덱스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까 이렇게 했었나? 이렇게 하면은 얘가 0이 안 나오면은 계속 돌아갈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0이 딱 되면은 얘를 뱉는데 그게 왜냐면 우리가 4글자짜리 러브를 입력을 하면은 그 0번째 L이 들어가고 1 그죠? 뭔지 아시죠 이거? 러브 그러면 이게 0, 1, 2, 3이고 얘가 4인데 결국엔 이게 돌아가면 마지막에는 4가 리턴이 되거든요. 네. 잠 맞나? 3이 리턴이 되나? 아이씨 헷갈리네. 이게 이렇게 되면은 돌아가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돌아가고 이게 맞았으니까 빠져나오니까 4가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4가 리턴이 되는데 그러면 이 LOV는 길이가 4니까 정확하게 맞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요. 길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I 또 x는 0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i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dx부터 i를 이렇게 0까지 돌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i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출력을 printf 한 글자씩 출력을 이제 하면 되죠. 한 글자씩 출력을 해주는데 그걸 어떻게 ARR 해서 I 이렇게 넣어주면은 한 글자씩 출력을 하겠죠. 그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4가 들어오는데 4는 넓문자니까 넓문자를 출력하면 안 되고 3부터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3, 2, 1, 0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줬어요. 네, 그렇죠.
다음에 이렇게 해서 i는 0. 그래서 러브 하면은 EVOL 네, 맞죠? 이런 식으로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뀌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짤 때도 지난번에 아스키 코드에 더하기 32인가 하면은 대문자 된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차피 어떻게? 여기다가 그냥 더하기 32 하면 끝나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자열의 입력을 받은 다음에 그 문자 한 문자에 그 들어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또 이제 문자보다 숫자를 그런 식으로 배열에 쫙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선택해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처리해야 될 경우도 되게 많고요. 나중에 뭐 행렬의 연산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행렬 배우셨죠? 안 배우나? 나 진짜 이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배웠거든요. 저는 벡터도 배우고 타원도 배우고 미적분의 확률과 통계 행렬에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칠 때 어렵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포인터의 이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인터는 여러분 포인터가 뭐죠? 포인터, 레이저 포인터 뭐죠? 포인터. 그죠?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터란 무엇인가 하면은 가르친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뭘 가리키느냐인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써져 있나? 275쪽의 가운데에 포인터 변수란 메모리의 주소값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는 포인터 변수가 이런 변수니까 포인터는 메모리의 주소값이 저장된 이라는 뜻이죠. 포인터. 왜냐하면 컴퓨터는 뭔가 내가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려면은 메모리를 내가 선언을 하고 메모리를 선언한다는 얘기는 변수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ARR 해서 괄호 열고 50 하면은 캐릭터니까 1바이트짜리 공간을 50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만들어져 있으면은 이 컴퓨터 어딘가에 이렇게 램 어딘가에 이게 딱 만들어져 있고 걔는 주소가 하나하나 다 매겨져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소. 그게 포인터고 포인터를 그러면은 왜 쓰냐?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모리 소모가 적대요. 되게 이제 프로세스가 빠르고 처리가 빠르고. 그래서 포인터가 제일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C언어가 지금까지도 C언어가 언제 개발됐더라? 이거 C언어가 거의 1970년대였나? 60년대였나? 또 굉장히 옛날에 만들어진 건데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71년경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50년을 장수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포인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인터를 쓰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되게 빠르게 동작시킬 수 있고 굉장히 좀 특히 이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할 때 그때 포인터가 이제 빛을 발하고요. 이렇게 막 내가 변수는 일단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가리켰다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 많이 써요. 근데 저희는 연습 문제 풀 때는 전혀 안 써요. 그래서 사실 연습 문제를 포인터를 써서 해보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배우면 까먹으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초 C 언어 들으실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 금방 또 기억날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포인터라는 건 뭐냐? 뭘 가리키고 있는 거냐? 메모리의 주소값을 가리키고 있는 거다. 정확하게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그 주소값을 가리키는 게 이제 포인터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쓰는지 여러분 그 12장 잘 읽어보셨어요?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12장 읽어보셨을 때? 윤경 씨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나서로 음, 잘안 읽히죠. 안 읽히죠? 네. 저, 붕 뜬 느낌. 저도 붕 뜬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포인터를 실생활에서 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까먹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어요.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읽는데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잡아 드릴게요. 276조. 자, 포인터와 변수의 참조 관계 해가지고 포인터라는 거는 8바이트짜리예요. 포인터 변수는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그 크기를 보면 8바이트가 되고, 자, 넘은 인트형이니까 4바이트죠. 네. 그거가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 있냐? 107쪽에 한번 다시 보세요. 107쪽. 정수형, 실수형 해가지고 캐릭터는 1바이트, 인트형은 4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 제가 캐릭터랑 인트랑 더블에만 체크를 해놓으라고 했어요. 그 세 가지만 많이 쓴다고. 그래서 1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인데 인트형은 4바이트다.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왜 포인터는 8바이트나 먹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소가 0x11, ff76 이런 식으로 8자리예요. 주소가. 근데 0x가 붙은 이유는 이게 ff 들어간 거 보니까 16진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6진수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고요. 어쨌든 주소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짜리가 열려야 되고, 그러면 그 변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다? 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변수의 주소값이 지금 보시면 num7 해가지고 0x12 ff76 그 다음은 뭐 77, 78, 79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변수의 첫 번째 주소값이 딱 여기 포인터 배열 안에 딱 들어와요. 포인터 변수 안에. 뭔지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자, 제 주소 여기 써볼게요. 자, 8칸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게 좀 더 간편한 것 같아요. 이게 num이에요. num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7이 들어있어요. 7. 근데 이게 포인터 변수 p_num 포인터 변수 p_num인데 얘가 이 중간이 이렇게 해서 여기 이 주소값을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코드로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도 재미없죠 지금. 공간처럼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공간. 중간 지점이라는 내용.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값. 그리고 여기 이 보더 라인을 딱 가리키고 있다는 거는 여기 이 첫 번째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이 시작하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int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int하고 곱하기를 쓰고 한 칸 띄고 p_num p_num은 그냥 제가 지정해 준 거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p_num은 이거 앰퍼샌드라고 하거든요. end라고 안 하고 앰퍼샌드라고 하는데 제가 좀 혼용해서 써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방금 제가 얘기한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이 7이 들어가 있는 이 num 변수의 제일 이 앞에 있는 주소. 지금 여기 책에서는 0x12 ff76인데 0x12 ff76이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정보가 이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0x12 ff76이 이 pnum이라는 이 변수의 주소인데, 뒤에 뭐 777879가 있는데 그건 무시하세요. 이런 거 쓸 일 없어요. 얘가 주소예요. 얘는 유일한 주소야. 근데 이 값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있다. 1, 2, F, 7, 6. 자, 포인터 변수는 크기가 몇이다? 8이다. 네. 8바이트다. 얘는 4바이트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선생님 근데 이상합니다. 여기다 인트를 썼으니까 4바이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8바이트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그냥 int를 쓰면은 내가 인티저형 변수를 선언하겠다는 뜻이고, 그러면 4바이트로 자동으로 C 언어가 잡아줘요. 근데 int하고 별을 썼잖아요, 별. 그러면은 뭐냐면은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 건데, 이 포인터 변수는 인티저형 변수를 가리킬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nt형을 썼다고 해서 얘가 4바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변수가 앞으로 인티저형 변수를 가리킬 거다라는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네. pnum에 대해서 팬미팅에서 얘기 안 해주세요. 그냥 8비트가 되는 거예요. 변수. 네.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든 인티저든 다 8바이트예요. 네. 무조건 8바이트야. 왜? 모든 주소값은 8바이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무지성으로 그냥 8바이트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대신에 여러분 봐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게 문자라면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캐릭터형 문자 배열은 아닌데 변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거랑 내가 선언하는 배열의 형태랑 자료형이랑 내가 선언한 이 pnum,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의 자료형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한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캐릭터형 하면은 캐릭터형 변수를 선언해주겠다는 얘기고, 캐릭터형하고 한 칸 띄고 이 별을 쓰면은 캐릭터형을 그 변수를 주소를 저장해줄 수 있는 포인터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책에도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안 나오나? 이거를, 다시, 예, 저기 있나요? 결혼식 11시 반에 가셔야 되는 거죠? 45분에? 벌써 11시 20분인데? 아이고. 자, 뭘 하려고 했더라? 안 돼. 책에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도 되고, 나왔어요. 이거를, 그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그냥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또 여러분, 이렇게도 써요. 이게 좀, 이래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는 해가지고,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면 얘가 여기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개념은 이게 더 가까워요. 이렇게 쓰는 게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중의적으로 그냥 둘 다 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둘 다 띄되
사실 이 선언할 때의 개념은 이게 붙어 있는 게 더 가깝다. 자, 그러면은 방금 썼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p_num 해가지고 얘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저장을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주소값을 리턴해 주는 거는 이 end를 쓰면은 주소값이 리턴이 돼요. 아, 얘기 안 했나? 스캔f를 쓸 때 우리가 이제 end를 써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scanf의 함수가 구동하는 방식이 주소를 입력을 해야지만 원래는 그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도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사실은 스캔f에 들어가는 게 그거였다라고 나오는데 다음 장에 나오나 보다. 사실은 그렇다. 어디 나오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그거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스캔f에 모르겠다. 시간도 없는데. 사실은 9쪽에 보면은 이제는 스캔f 함수 호출 시 end 연산자를 붙이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변수 num의 주소값을 scanf 함수에 전달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end를 붙이면 이 num이라는 end를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7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7. 근데 end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이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근데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 자, 봐봐요. p_num 안에는 이 주소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별을 붙이면은 이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변수에 변수에 변수 변수로 넘어간다는 변수의 이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변수의 이름으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p_num은 사실은 0x 12 ff76인데 이렇게 해주면 얘가 그냥 이 그 변수 이름 자체가 돼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이거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터 변수의 정말 파워풀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p_num을 썼을 때는 포인터 변수처럼 정말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걸로 움직이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곱하기를 써주면은 내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 자체의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료구조 알고리즘 할 때 이거 진짜 엄청 써요, 엄청. 링크드 리스트 뭐 이런 거 쓸 때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포인트다. 다 했어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진짜. 나머지는 이거를 이제 뭐 숫자가 아니라 숫자를 썼다가 그거에 이제 변주일 뿐이야.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 인티형은 항상 같아야 돼요. 이게 캐릭터면은 이것도 캐릭터다. 그리고 여기다가 별을 써주는 거는 사실은 여기에 붙어 있는 개념이다. 얘랑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해주면은 뭐다? 이 p_num이 앞으로 인트형의 배열의 주소를 가리킬 포인터 배열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거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선언을 해준 이 p_num이라는 변수를 여기다가 쓰고 꼭 end를 붙여가지고 이 주소를 먹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 p_num 앞에다가 이 곱하기를 쓰면은 이 변수 값 자체를 바꿀 수 있다. 여기다가 다시 쓴다면은 어떻게 쓰냐? 그릭인가?
쓴다면은 별표 p 넘을 하면은 얘는 그냥 NUM 자체가 된다. 그냥 NUM 자체가 돼서 이 NUM 안에 있는 이 변수 값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연습 문제 할 때는 쓸 일이 없긴 한데, 억지로라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챕터 14까지 다 얘기했어요. 이제 쭉 볼게요. 자, 277쪽에 포인터 변수 선언하기 해서 int 별 p 넘 1은 int 별은 int형 변수를 가리키는 p 넘 1의 선언을 의미한다. int형 변수를 내가 앞으로 가리킬 거다. 근데 나는 포인터 변수야. 그래서 나는 공간 8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놓고, 야, 어차피 8바이트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다른 것 저장해도 되냐? 안 되겠죠, 선생님. 안 돼요. 더블형이 8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이렇게 저장해놓고, 소스 입력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같은 공간 8바이트긴 한데, 안 돼요. 예, 그리고 넘어가서 포인터의 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 얘가 얘기한 게 여기 있네. 278쪽 밑에 이 곱하기의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한 칸씩 띄는 거를 이제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279쪽의 밑에 int main하고 int로 num1 5를 했는데 더블형으로 또 하면 안 된다. 이 두 개는 항상 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 int면 int, 더블이면 더블, 캐릭터면 캐릭터. 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별표를 쓰면은 그 변수 자체의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얘기가 280쪽 밑에 포인터 오퍼레이션.c에 보면은 p num 곱하기 p num 플러스는 30 이렇게 돼 있죠. 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괄호를 씌워줬는데 괄호 안 씌워줘도 돼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괄호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281쪽의 그림 12-3에서 보는 것처럼 P 넘 하나만 만들어 놓고 얘를 가리켰다가 넘 1을 가리켰다가 넘 2를 가리켰다가 여기 내용을 바꿨다가 여기 내용을 바꿨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봐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이 변수를 쓴다는 거는 이 변수를 그냥 있는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다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변수가 뭐 이렇게 50개다 그러면은 50개를 일단 다 입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쓸 때마다 그거를 복사해서 써야 되니까 또 50개 혹은 뭐 100개 쓰는 만큼 더 이제 그 메모리 공간이 사용이 되게 돼요. 그게 여러분 그 컴퓨터가 처음 개발될 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는 그런 골 때리는 개념을 그 건국의 아버지가 아니라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걸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컴퓨터가 그거에 기반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를 이렇게 좀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쓸 때마다 복사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인터를 쓰면은 장점이 복사 안 해, 나. 쓸 때마다 그냥 내가 가서 쓸 거야. 그래서 포인터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C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이렇게 못해요. 파이썬은 그냥 가서 복사해서 쓰는 거예요. 메모리를 정말 절약하고 속도도 빠르고. 아시겠죠? 그래서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이제 tnum이라는 포인터 변수 하나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변수를 가리켜 가면서 너미를 가리킬 거야. 그 다음에 가리킨 다음에 p 넘에다가 이렇게 별표 붙여가지고 나는 그 내용까지 건드릴 거야 해가지고 해서 딱 30 더하기. 그 다음에 p 넘2를 가리킨 다음에 나는 여기 30 뺄 거야 해가지고 딱 떼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한 게 이거다. 이해 가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283장의 3쪽에 포인터의 형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럼 왜 선생님, 이게 어차피 주소만 그냥 저장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이제, 어차피 인트로 하든 여기를 더블로 하든, 인트의 주소는 8자리 16진수일 거고, 이걸 더블로 선언하든 인트를 선언하든 어차피 이게 8바이트고, 이게 들어오는 거 똑같잖아. 근데 굳이 왜 이걸 맞춰줘야 되느냐, 그 얘기. 이게 이제 지금은 사실 맞춰줄 필요가 없는데 배열을 만들면은 여러분 인티저형의 이것도 좀 중요해요. 배열을 만들면 4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이게 하나가 넘 0이고 그 다음에 바로 또 4바이트짜리가 하나가 붙으면서 이게 넘 1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인트형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p_num 인트형으로 선언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는 이게 돼요. 이 변수가 처음 시작하는 여기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항상 처음 시작하는. 근데 나중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제 포인터의 연산이라고 하는데 p_num 더하기 1을 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얘가 나는 인티저형 배열을 가리키고 있어. 근데 인티저형은 뭐야? 4바이트마다 하나씩 데이터가 존재를 해. 근데 1바이트마다 주소는 정해져 있어요. 1바이트마다. 여기는 00FF76이고 FF77, FF78, FF79야. 그래서 여기로 한 칸은, 그러니까 4칸을 넘어가려면요. 여기다가 더하기 4를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했는데 자동으로 더하기 4가 돼요. 왜? 내가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지금 맞추는 거예요. 자동으로 뭔가 좀 이렇게 되게 하려고. 이게, 내가 인티저 했으니까, 나는 더하기 4를 해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그 소문을 4부터 8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냥 더하기 1로 그냥 해버리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 선언할 때 이걸 맞춰버리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그러면 편하겠죠? 자동으로 되니까. 그럼 만약에 더블로 선언을 했으면은 자동으로 더하기 8씩 움직여요, 이렇게 주소가. 캐릭터형으로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 1씩.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포인터의 형은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플러스 4를 할지, 플러스 8을 할지, 플러스 1을 할지를 얘가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85쪽에 포인터 변수는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시켜야 합니까?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변수, 그냥 인트형 변수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배열이다. 그러면은 이제 배열이면 이렇게 초기화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0이 쪼르륵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캐릭터다. 캐릭터면은 그냥 비워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포인터다. 포인터면은 0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그때 또 이것도 헷갈려. NULL 이렇게 쓰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인터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무데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2가 끝났고, 근데 사실 제가 챕터 13하고 챕터 14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현주 씨는 바쁘시면 가도 돼요. 네, 여기 있는 내용을 잘 풀어보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3분만 쉬었다가 11시 40분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네. 자, 포인터와 이제 배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배열을 배웠고 포인터도 배웠는데, 그러면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그 290장에 array name type.c 이제 이게 있는데 보시면은 치지는 않을게요. array를 3 해서 0, 1, 2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p를 출력을 하죠. 네, %p 하면은 이제 그 여기 %p를 입력을 하면은 주소가 리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array를 딱 입력을 하면은 이제 그냥 배열의 이름만 입력을 하면은 그 배열이 처음 시작하는 그 주소가 이제 리턴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array랑 end하고 array하고 0 이게 같아요. 이게 좀 신기한데, 그러니까 아까 저기 여러분한테 이 프린트 F도 뭐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라고 했었고, 프린트 F가 아니라 스캔 F 할 때도 프린트 S 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end 안 쓰고. 근데 사실 end 써도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배열을 선언을 하고 그냥 이렇게 배열의 이름만 써주면은 이 배열의 이름이 결국에는 그 변수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290장 첫 줄에 보면은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이번 챕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라는 말에 밑줄을 좀 쳐주세요. 배열의 이름 이꼴 포인터다. 포인터라는 건 뭐예요? 메모리가 가리키는 주소라고 했어요. 메모리에 있는 주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소인데, 배열의 이름이 주소라고 하네요. 배열의 이름이 주소다. 지금 여기서 ARR하고 3 이렇게 열었는데, 이 배열의 이름이 주소래요. 그래서 원래 스캔F 할 때는 여기다가 주소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주소니까. 그렇죠. 근데 배열일 경우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배열일 경우만. 그냥 일반적인 변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 얘기하는 게 그냥 ARR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변수가 갖고 있는 가장 앞에 이 주소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결국에는 둘 다 똑같은 주소를 반환하는 얘기다. 네. 그리고 이제 %s로 쓰면 안 되고, %p라고 쓰면은 주소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1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원래는 2가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D 쓰고 이렇게 하면은 2가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P를 쓰고 여기다가 AND 이렇게 쓰면은 이 2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출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배열의 이름 끝에가 50으로 끝나죠. 첫 번째 요소 50 똑같아요. 두 번째 요소 54, 세 번째 요소 58, 4씩 증가하잖아요. 그게 이제 인티저형이기 때문에 주소가 4씩 증가하고 그런 거예요. 1바이트마다 주소가 하나씩 매겨져 있거든요. 1바이트마다. 비트마다 주소가 매겨져 있지 않아요. 바이트마다. 그래서 우리가 0.5바이트 쓰는 일은 없잖아요. 무조건 1바이트씩 쓰잖아요. 문자가 최소 단위니까 1바이트니까.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도 1바이트씩 움직이고. 근데 이제 비트 연산자라는 게 있긴 하죠. 비트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깊이 가르쳐 드리진 않았고. 비트 연산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마 컴공 가야 좀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컴공이 아니라서 모르긴 해요. 어떻게 쓰는지는. 근데 포인터는 확실하게 많이 써요. 언제? 알고리즘하고 자료 구조할 때. 컴공 간다길래. 그리고 291쪽에 이제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의 차이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배열의 이름도 포인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도 포인터고 쟤도 포인터면은 둘 중에 하나만 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자, 포인터 변수는 아까 제가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얘를 가리켰다가 얘를 가리켰다가 얘를 가리켰다가 할 수 있다고 했죠.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라고 하고, 배열의 이름은 어때요? ARR하고 대괄호 열고 3 이렇게 했어. 그러면 ARR은 항상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죠. 걔가 뭐 다른 걸 가르칠 수는 없어요. 얘는 왜냐면 배열 그 자체니까. 그래서 얘는 포인터 상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무도 배열의 이름을 포인터 상수라고 막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포인터랑 배열의 이름은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주소값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가만 달라요. 이 표에 나와 있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 그래서 포인터, 주소가 들어갈 자리에 배열의 이름만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냥 ARR 쓰는 거랑 AND하고 ARR하고 0 이렇게 쓰는 거랑은 같은 의미다. 예, 이게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게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 아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포인터에 연산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뭐랑 같다 그러면은 이거랑 같아요. 배열에서 한 칸 넘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값을 이제 가리키는 이제 바꿀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도 이제 거기로 주소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거기에 있는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괄호 씌워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가리키는 주소가 이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을 건드리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는 8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1, 2, 3이 아니라 1, 8, 3이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붙이는 거랑 안 붙이는 거의 차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하기 1을 했지만 사실은 주소는 더하기 4가 된다.
인티저니까. 그러려고 지금 이 포인터의 형도 다 맞춰놨던 거고요.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11장부터 14장까지, 특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걸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다시 읽어보시면은 얘가,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이제 좀 들어오실 거예요, 눈에. 아시겠죠? 한 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포인터 연산 얘기했어요, 방금. 포인터를 딱 지정을 해놓고 295쪽이에요. 더하기 1을 하거나, 뭐 더하기 2를 하거나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티저면은 곱하기 4가 되고, 더블이면 곱하기 8이 되고, 캐릭터면 곱하기 1이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297장에 나옵니다. 297장에 그 가운데 포인터 베이스 어레이 액세스 c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곱하기 ptr 하고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ptr 더하기 1 곱하기 하고 괄호 열고 ptr 더하기 2 해가지고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게 했는데 1, 2, 3, 3이 다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ptr 더하기 뭐 값을 바꾸지는 않았고 포인터 변수의 그 주소 값만 바꿔주면서 출력이 그렇게 되게 했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 298쪽에 그 뒤에 밑에 나오는 플러스 PTR하고 PTR 더하기 1의 차이가 뭐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그냥 여러분 생각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전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PTR하고 앞에다가 플러스 쓰면은 먼저 이거를 더하기를 한 다음에 뭔가 실행이 되고 이거를 뒤에 쓰면은 그냥 이게 없다고 치고 실행이 된 다음에 나중에 더하기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더하기를 앞에다 쓰거나 뒤에다 쓰는. 밑에 PTR 더하기 1은 글쎄? 이거는 그냥 더하기가 뒤에 있는 걸로 연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만. 그렇지. 잘못 생각했다. 플러스 하면은 이거였잖아요. PTR 더하기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냥 PTR 더하기 1을 하면은 PTR의 값이 변하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더하기 1만 되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자, 중요한 결론에서 299장에 ARR하고 I는 곱하기 하고 ARR 더하기 I랑 같다.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열하고 포인터하고 이제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할 때 얘가 더하기 자 이게 포인터라고 했어요. 이 자체가 포인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3짜리를 해놓고 2를 하고 싶은데 이거랑 AR에 더하기 2를 해가지고 별을 붙인 거랑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2를 하면은 얘는 인티저니까 더하기 8이 되겠죠.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소가 옮겨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건드릴 수 있게 되는데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은 이걸 쓰게 돼요, 그냥. 이거 안 써요. 근데 이게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깊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제 문제 퀘스천 1, 2, 3, 4가 나오는데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게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뭐 괜찮고요. 말리지 않고요. 왜냐면 파이썬에서도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하실 거는 오케이 이 배열의 이 이름이 포인터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고 그거를 직접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int p num 해가지고 제대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arr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매칭을 해가지고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매칭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주소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너무 헷갈리죠?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그냥 주소 보면은 진짜 주소처럼 쓰게. 네, 그렇고요. 자, 상수 형태의 문자열을 가리키는 포인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상수 형태의 문자열이다. 그리고 303쪽에 어디서든 선언할 수 있는 상수 형태의 문자열 해서 이제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304쪽에 포인터 변수로 이루어진 배열, 포인터 배열인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04쪽에 그 예제를 보시면, int num 1은 10, 2는 20, 3은 30 이렇게 해놓고, 배열을, 포인터 배열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주소를 다 따로 넣어놨죠.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배열이라는 건 방을 여러 개 만드는 거니까. 돼요, 이렇게. 근데 거의 안 써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가 잘 안 돼요, 머릿속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안 되는 거는 코딩이 안 나와요. 근데 머릿속으로 이게 컨트롤이 가능하시면 쓰면 되는데, 포인터 자체도 사실은 많이 안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건 사실 더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아마 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네는 꼭 A+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공에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저장하는 포인터 배열, 뭐, 어쩌고 해가지고. 포인터 배열이 이제 뭔지는 아시겠죠? 포인터 배열. 네, 포인터 변수가 아니에요. 포인터 배열이에요. 배열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주소를 집어넣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자, 챕터 14, 포인터와 함수에 대한 이해.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함수 뭔지 알죠? 다 써봤어요, 이번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메인에서, 뭐, 카인즈 테이블 해가지고 여기다가 num을 이렇게 넘겨주고, 위에다가 void 카인즈 테이블하고, int하고, num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썼죠. 근데 제가 헷갈리니까 이거 똑같이 쓰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르게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왜 다르게 써도 될까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썼다는 거는 이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 이게 5를 쓰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 A 값이 자동으로 5가 들어가면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꼭 지난번에 얘기한 게 여기다가 num을 쓰고 여기다가 a를 쓰더라도 여기서 다시 num을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num이 선언이 안 돼 있어요. 이 안에서는. 왜냐면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a를 쓰는 건 가능하다. 왜? 여기서 이미 a는 5라고 선언이 됐으니까. a를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자,
이런 게 지금 14장에 나오는 지금 14장 그 315쪽에 나오는 콜 바이 밸류라는 거예요. 콜 바이 밸류. 그러니까 값을 복사한다. 값으로 콜을 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은 넘 변수 자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은 숫자가 그냥 복사가 되는 것 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넘 플러스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넘 값에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왜냐하면 얘는 그냥 값을 복사해서 넘겨준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값을 복사하지 않고 변수 자체를 넘겨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그게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 네, 약간 제가 좀 콜 바이 어드레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주소를 얘기를 한참 했잖아요. 주소 자체를 넘겨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냥 주소를 알려줘? 그러면은 그냥 주소에 가서 배달하면 되는 거죠. 배민 주소 넣듯이. 어떻게 하냐면 int 넘은 3 이렇게 해놓고 int p 넘 이렇게 해놓고 t 넘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근데 이제 이건 주소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쓰면은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넘은 여기서 선언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원래는 못 쓰는 거지만 건드릴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주소를 리턴해가지고 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 변수의 개념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러려고 쓰는 거예요. 지역 변수의 개념은 무너지지만 왠지 이렇게 하려면은 전역 변수나 스태틱 인트를 써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도 그냥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근데 보통은 이렇게 쓸 때가 많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안 발생하고 근데 어쨌든 포인터를 쓰는 이유는 뭐다? 메모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쭉 발생을 한 거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뭐 이제 314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만 하세요.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방금 얘기한 거가 닿고 321쪽에 이제 콘스트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5장인가에 한번 했어요. 챕터 5에서 콘스트 선언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값 같은 경우에는 파이 3.14259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터도 그런 식으로 콘스트를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결국엔 이게 다예요. 이게 변수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 선언하고 포인터 변수에 주소값 넣고 그 주소 값을 이용해서 직접 뭔가 찾아서 들어가서 뭔가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다 별 붙여주고 네?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 뭔가 콜 바이 레퍼런스, 그러니까 주소로 직접 해서 뭔가 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을, 그러니까 이건 표현자 변수니까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주소 값을 집어넣어서 그 대신에 여기다가 별을 꼭 붙여주고, 얘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니까 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뭐 별을 붙여주든 안 붙여주든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하면은 된다. 여기까지가 포인터의 끝입니다. 이게 1차원 배열이고 포인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전 프로그래밍이죠. 근데 그 다음 시간에는 2차원 배열이 나오고 이제 포인터도 2차원으로 나와요. 그럼 그냥 2차원으로 만들면 돼요, 머릿속에서. 2차원이 뭔지 알잖아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면이잖아요. 좀 더 복잡해질 뿐이지 이제 어렵진 않거든요. 이 개념만 확실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